사촌 여동생의 유혹 3탄 시작하겠습니다. 1탄과 2탄은 댓글에 있으니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렇게 고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뺨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맞은 뺨에 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신랑이 고모님께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 사람 말 다 맞다고, 왜 엄한 사람을 때리냐고, 저 사람 고모한테 맞을 짓 한 거 하나도 없다고, 때리려면 고모 딸을 때리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고모부님이 신랑에게 입 못 닥치냐고 역정을 내셨고, 아버님은 정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신랑을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뺨을 때리시고는 머리를 잡고 흔드시고 발로 밟으시고 나가 죽으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너랑 쟤랑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짓까지 하면서 이 사단을 만든 거냐고. 아버님은 저러다 쓰러지실까 무서울 정도로 신랑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 모습에 고모님을 비롯해 고모부님 역시 아무 말 못하고 안절부절 하는데, 참 어이없게도 아가씨가 갑자기 뛰어들더니 아버님 바지가락을 붙잡고 늘어지대요. 그만하시라고, 그러다 사람 죽겠다고, 자기가 다 말한다고 외삼촌 그만하라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님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말하려면 진작에 말할 것이지 여지껏 울고만 있던 게 짜증나게.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고 아가씨를 다그치는 고모님께 아버님은 조용히 하라면서 화를 내셨고 숨을 고르시며 아가씨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진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리 끄댕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을 정도로 얄밉고 저주스럽고 증오스럽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다는 걸요. 아가씨가 한 말입니다. 아기 때부터 크면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오빠도 나 좋아했어요. 내가 고백했을 때 오빠가 웃으면서 네가 더 커서 그때도 나만 좋다면 그때는 오빠도 네만 받아준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오빠는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난 여지껏 오빠 하나만 보고 오빠 하나만 믿고 오빠만 좋아했는데, 오빠가 나보고 커서도 나만 좋아해 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전현이랑 결혼했어요.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오빠랑 나랑 제일 가슴 아픈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기가 차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이도 없고 기도 차고, 저게 정말 사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그 말에 신랑이 펄쩍 뛰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을 바로 하라고 하자 아버님이 신랑이 뺨을 한 대 더 때리시며 말하셨어요. 이래도 아니냐고, 니네 더러운 짓까지 한 거 아니냐고. 그러자 신랑은 왜 자기 말은 안 믿어주냐고 정말 억울하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어요. 신랑이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하고 쟤 데리고 작은 선물 하나 사줄까 해서 시내에 나갔는데 쟤가 갑자기 나보고 좋아한다고, 오빠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치만 쟤 여고생이었고 남자 대할 기회가 얼마 없었으니까 잠시 착각하는 거다 싶어서 독한 말로 돌려보낼 만큼 오진 놈이 못 돼서 나중에 커서도 네가 나밖에 없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마음 받아준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사촌 여동생이라 손잡아 준 적은 있어도 여자라고 흑심 품고 손잡아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그때 그랬지 하고 껄껄 웃으면서 얘기할 날 올 거라 믿었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신랑 말에 아가씨는 신랑을 부르며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라며 울고, 고모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내가 저걸 태어났을 때 거꾸로 뒤집어 놨어야 됐는데 괜히 키웠다면서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은 아가씨 그런 모습에 신랑에게 너 바른대로 말하라고, 정말 아가씨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신랑은 하늘에 맹세코 아버님 이름을 걸고 그런 적 없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신랑이 팔을 붙잡고 여전히 울고 불고 매달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화가 난 제가 아가씨를 밀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남들이 다 제정신 아니라는데
왜 혼자만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와, 이게 제대로 미친년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저한테 덤비대요. 아직도 목이랑 어깨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제 머리를 잡고 흔들고 손톱을 세워 덤비는 아가씨에게 분하게도 어떻게 반항 한 번 못하고 당했습니다. 바보 같다고 욕하셔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울어 진이 다 빠진 상태였고 갑자기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고모부님과 신랑이 아가씨를 떼어놨고 고모부님이 아가씨의 뺨을 때리셨어요. 너 제정신 아니라고, 창피해서 밖을 어떻게 나가냐고, 집에 가자고 하시자 아가씨는 저를 가리키며 전현만 없으면 되잖아. 전현만 없으면 되는데 왜 다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소리치고 다시 저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고모부님이 다시 아가씨를 붙잡아 연달아 뺨을 2대 때리시며 더하면 너 자식 안 한다고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고모님은 그때까지도 집안이 망하려고 한다고, 이제 어떻게 사냐고, 조상님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냐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모님께 고모부님은 다 죽은 조상은 왜 자꾸 난리이냐고 역정을 내시며 아버님께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라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가씨의 팔을 잡고 데리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미치긴 단단히 미쳤나 봐요. 고모부님이 그렇게 끌고 나가는데도 안 끌려 나가고 신랑이 팔을 잡고 오빠 왜 그러냐고, 정신 차려 보라고. 지금 잠깐 전현한테 한눈 파는 거지? 그치? 전현이 잘 대해주니까, 난 안 주고 전현은 잘 주니까 오빠가 그러는 거지? 라고 말하며 매달려 있대요. 그러자 신랑이 더 아가씨 뺨을 올려쳤고요. 뺨을 맞고도 다시 매달리는 아가씨를 내팽겨치며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라고. 고모부님께 죄송하지만 저 더 이상 제 사람 취급 안 한다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제가 나설 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아서 아가씨가 말했고 아버님, 고모부님이 모두 아가씨에게 미친년 소리를 해주셨고 신랑이 때려줬고 아가씨는 신랑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신랑은 절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고모의 통곡소리와 아버님의 한숨소리, 고모부님이 낮은 목소리, 마지막으로 아가씨의 절규소리까지 들려왔어요. 방에 들어와 신랑을 보니 아버님께 아까 맞은 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입술도 터져 있대요. 그 모습에 갑자기 잠깐 멈췄던 눈물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못됐었다면, 모질었었다면 이런 일까지 없을 건데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아직은 제가 신랑을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었고 무릎 꿇은 상태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해줘서 고맙다고 울었습니다. 신랑은 아가씨에게 맞은 제 뺨과 긁힌 자국을 만지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울었고 저도 신랑이 맞아서 터진 입술과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울지 말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고모님은 가시는 순간까지 저에게 사과 안 하셨고요. 집에 와서도 신랑과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방에서 같이 앉고 울고 했던 게 거짓말처럼 어색하게 말도 안 하고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조용조용 토요일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고 신랑은 옆에서 같이 누워있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하대요.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신랑과 커피 한잔 하는데 아버님께 너무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벌인 일이고 제 목까지 화를 내주시는 아버님이었고 어제 그냥 온 것도 마음에 걸려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가서 고개도 못 들고 앉아 있으려니 어머님이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몰라줘서 미안했고 어제 험한 말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둘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둘만 보고 살고 너희들이 불편하면 당분간 정리될 때까지 안 와도 된다고,
어머님이 말에 그동안 서운했고 서러웠던 감정이 다시 생각나면 눈물이 나왔고 아버님께는 한숨을 내쉬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신랑 때린 거, 그동안 신랑이 제 마음 아프게 한 거, 그걸로 다 풀린다는 건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그걸로 제 마음 좀 풀고 신랑 용서해줬으면 하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사는 집 팔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돈을 좀 더 보태주신다고 아가씨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셨어요. 고모님께도 친척들에게도 우리 이사 간 곳 말 안 할 테니 그냥 둘이 이사 가서 그렇게 살라고 최대한 빨리 돈 보태주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으로 울었냐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님께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외국으로 보낸다고 하셨대요. 어차피 유학 가려고 계획 중이었고 1년, 2년 뒤에 보내려고 했는데 앞당겨서 올해는 좀 힘들고 1월 달쯤 바로 보낸다고 거기서 죽든 살든 남자 만나서 결혼할 때나 한국 오라고 안 그러면 안 본다고 하셨대요. 물론 믿지는 않습니다. 살인자도 자기 자식이면 뽑는 게 부모인데 아가씨를 그렇게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고모님께서 그렇게 알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미처 서가를 못 하셨다고 미안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사과는 고모가 할 게 아니라 땡땡이가 해야 되는 거니 나중에 정신 들고 자기 잘못 알게 되면 그때 사과하라고 하셨대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신랑더러 할 수 있으면 직장도 옮겨보라고 하셨으나 아가씨 유학 간다는 말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아버님은 알았다고 너희가 알아서 잘하고 정말 마음고생 많았다고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 한풀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풀이를 했더라도 녹취하라는 댓글이 없었고 금요일 밤 아가씨 전화가 없었다면 아마 저만 미친년 되고 저만 이상한 년 돼서 계속 마음고생하다가 이혼녀 딱지 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제 속에 쌓여진 응어리는 다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혼자 끙끙거리다가 어른들이 아셨고 신랑이 사실을 말해줬고 아가씨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나니 어느 정도 속이 시원해진 건 사실입니다. 댓글로 이혼해라,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게 분명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 일처럼 같이 헌해주시고 속상해주시던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제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시던 모든 분들이 100% 만족하실 만한 후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는 만족스럽고 다시 한번 신랑을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상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사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